자, 60번부터 시작할게요. 1주차 60번입니다. 그림은 영희가 일정한 높이에서 사과를 가만히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사과의 질량이 클수록 큰 중력을 받는다. 중력, 웨이트, 얘는 무게죠. 무게, 중력이 곧 무게이고 무게는 mg입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죠. 떨어지는 동안 사과의 가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 거죠.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X. 사과의 질량이 커지더라도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자, 높이가 같다고 했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거는 지금 보면 T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H는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그리고 T가 정리하면 루트 G분의 2H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일단 낙하 높이, 그리고 중력 가속도. 근데 같은 행성이라면 당연히 중력 가속도가 같을 테니 결국은 같은 행성에서 중력 가속도가 같을 때 낙하 높이에 의해서만 낙하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커지더라도 낙하 시간은 같습니다. 61번. 그린 가는 손으로 잡고 있는 사과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가는 정지야. 정지해 있다면 알짜 힘이 0이겠죠. 그리고 나는 가에서 사과를 가만히 놓았더니 사과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알짜 힘이 어떤 거예요? 일정한 거지. 뭘로 같아요? 중력으로 일정합니다. 1번. 가와 나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력은 mg야. mg. 질량이 있다면 중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짜 힘이 0인 이유는 중력도 받지만 반대 방향 같은 크기로 손이 사과를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 된 것이지 중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 나나 중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2번. 가와 나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같냐? 알짜 힘은 다르죠. 왜냐하면 가는 알짜 힘이 0이고 나는 알짜 힘이 중력입니다. 3번. 사과가 지면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과의 질량과 사과를 떨어뜨린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아니죠. 아까 방금 설명했죠. 낙하 시간은 사과의 질량과 관계가 없이 오로지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X. 4번. 나에서 사과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사과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가 아니고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알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죠. 62번. 질량이 2kg, 4kg인 물체 AB가 H의 정지에 있고 여기서 자유낙하 운동을 한대요. 질량이 클수록 큰 중력을 받나요? 중력은 mg. 맞죠?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빨리 도달하나요? 아니요.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는 g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3번. 떨어지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한가요? 네. 알짜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해요. 이거를 증명을 해보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인데 언제만 알짜 힘이 중력인 경우에는 얘가 알짜 힘 F 자리에 mg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량과 관계없이 g, 가속도가 항상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63번. 동일한 높이 h에서 질량이 1대 2대 3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의 속력 변화의 b. 같은 시간 동안의 속력 변화. 이게 뭐죠? 바로 가속도죠.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 가속도는 1대 1대 1. 1과 같이 생각한 이유가 뭐냐?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면 A는 m분의 F에서 m분의 mg이므로
가속도는 G와 같다. 그러니까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의 속력 변화의 비가 1대1이다. 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는 원통 모양의 물체 ABC의 질량과 이어서 갈게요. 64번 표는 원통 모양의 물체 ABC의 질량과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단면적이 뭐랑 관계가 있냐면 공기 저항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면적이 넓으면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겠죠. 1번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그러면 단면적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질량도 낙하 시간과 관계가 없죠. 그러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A와 B는 지면에 동시에 떨어진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공기 저항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단면적을 고려해야 되겠네. B와 C를 보면 어차피 질량이 같아요. 질량이 같은데 단면적이 B가 더 크네. 그러면 얘가 B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아요. 공기 저항력이 더 큽니다. 공기 저항력은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이 커지면 알짜 힘이 작아져요. 알짜 힘이 작아지면 가속도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 저항을 고려하면 B가 더 천천히 떨어지니까 나중에 떨어져야지. X.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B가 A의 2배이다. 왜냐하면 질량이 2배니까 중력이 2배가 되겠네요. 답은 OXO. 65번으로 갈게요. 0.1초당 위치를 측정을 한 거고 평균 속도는 변위,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5 빼기 0.1초 동안 5cm니까 0.05m를 갔기 때문에 속도가 0.5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해볼까요? 가를 구해볼까요? 다음 0.1초 동안 15m, 0.15m를 갔으니까 1.5m/s고 하나 더 해볼까요? 0.1초 동안 0.25m를 갔으니까 2.5m/s가 되겠다. 0.5, 1.5, 2.5, 아마도 3.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맞아요. 얼마씩? 1m/s씩 증가합니다. 그럼 이건 맞지? 그리고 구간별 평균 속도는 가가 2.0, 4.5 아니고 1.5, 2.5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1m/s씩 증가한다고 해서 가속도가 1m/s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거는 0.1초당 1m/s가 증가하는 거니까 1초 동안에는 10m/s가 증가하겠지. 따라서 가속도는 10m/s 제곱입니다. 5. 66번.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낙하한 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도 0.1초 간격이에요. 공의 속력은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하고 있냐? 자, 일단 구간의 평균 속력을 측정하면 똑같네. 0.1초 동안 0.05m, 0.5m/s, 얘는 1.5m/s, 얘는 2.5m/s, 얘는 3.5m/s. 그러니까 1초마다 몇 m/s가 증가하냐고 묻는다면 지금 0.1초당 1m/s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0.1초당이야. 그러니까 1초당은 10m/s씩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질량이 2배가 됐다. 어차피 질량과 가속도는 관계가 없으니까 비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변하지 않는 거지. 변함이 없다. 현재와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 4번. 요 4번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공이 C와 E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을 VC, VE라고 할 때 요 속도의 차가 얼마냐라고
속도의 차를 계산한다. 그런데 우리가 E에서의 순간속도와 C에서의 순간속도를 지금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구간의 평균 속도이지 이 순간의 순간속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지? 시간의 차를 이용하는 거야. 시간의 차가 곧 속도의 차가 될 테니 C에서 E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를 보면 총 시간이 0.1초씩 두 번, 즉 0.2초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1초당 1초의 속도가 10m/s 변하고 0.1초 동안 1m/s가 변하니까 0.2초 동안은 2m/s가 변하겠네.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2m/s만큼 난다. 답은 2m/s입니다. 그 다음에 67번으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물체를 놓았더니 5초 후에 지면에 떨어졌대요. 일단 5초 동안 낙하한 거리를 두 가지로 구해볼게. 그래프로 구하거나 공식으로 구하거나. 그러면 5초 후에 속도가 50m/s니까 여기 넓이를 구하면 5 곱하기 50 곱하기 2분의 1 해서 125. 아니면 공식으로 2분의 1 g t 제곱 해도 역시 똑같이 125m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가 2배가 되냐? 아니지. 왜냐하면 얘는 공기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알짜 힘이 중력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는 g입니다. 3번 2초부터 4초 때까지 물체의 이동거리. 요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2초에서 4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는 4초까지의 이동거리에서 2초까지의 이동거리를 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의 제곱에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5니까 80에서 20을 빼면 60 이렇게 되겠지. 자, 68번 이어서 할게요.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V를 먼저 구할까? V를 구하면 1초 뒤에 속력이 10. 그러면 30, 속력이 30이다? 그럼 몇 초예요? 3초가 되겠지. 그래프의 기울기의 크기는 10이고 속도 V는 10m/s이고 그 다음에 T는 3초가 되겠지. 그러면 물체가 낙하한 순간으로부터 T초일 때까지 물체가 낙하한 거리 3초일 때까지 낙하한 거리 요거는 쉽네요.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90에 나누기 2니까 45m. 그 다음에 69번 그림은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P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19.6m/s이고 P 지점을 지나서 2초가 더 지난 거야. P 지점을 지난 이후로 2초 후에 Q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래. 그러면 얘는 1초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속도가 19.6m/s는 9.8로 나누면 2이므로 여기가 2초. 여기 처음 출발했을 때 t가 0초라면 2초 후에 P 지점을 지나고 그 이후로 또 2초가 흘렀으니 4초일 때 Q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시간을 알 수 있겠지. 가속도와 속도를 통해서. 그러면 Q 지점에서의 속력이 얼마냐? 19.6m에서 9.8씩 또 몇 번 증가해야 돼요? 2초니까 9.8씩 두 번 증가해야 돼. 그러면 19.6에서 또 19.6을 더해야 되니까 39.2가 되겠지. 그리고 PQ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리면 2초 후의 속도가 19.6
그 다음에 4초 후의 속도가 39.2. 그쵸? 그리고 여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구한다. 그러면 39.2와 19.6의 평균 속도를 구해서 얼마지? 39.2와 19.6을 더하면 19.6과 19.6을 더하면 19.6과 9.8을 더하는 거니까 9, 28, 29.4. 평균 속도가 29.4니까 29.4에다가 2를 곱해도 되고 58.8. 아니면 애초에 공식을 이용해서 4초까지의 이동 거리에서 2초까지의 이동 거리를 빼는 거야. 즉 2분의 1 9.8 곱하기 4의 제곱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에서 9.8 곱하기 2의 제곱, 요걸 빼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2 곱하기 9.8, 4.9를 묶어내고 16 빼기 4 해서 4.9에다가 12를 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뭐가 나온다? 58.8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얘가 공식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평균 속도를 이용하세요. 꼭 그래프를 안 그려도 2초와 4초 사이 이동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2초일 때 속도가 19.6이지? 그리고 4초일 때 속도가 39.2지? 평균 속도를 구하고 평균 속도에다가 2초를 곱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요거 더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쵸? 평균 속도를 잘 활용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립니다. 70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높이 h에서 자유낙하하는 질량 1kg인 물체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0.5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대요. 얘가 0.5초 동안 낙하한 거리야. 그러면 0.3초 후에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1초에 10m/s씩 증가한다. 그러면 0.1초당 1m/s씩 증가할 것이고 0.3초 후에는 속도가 3m/s가 되어 있겠지. 30이라고 했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다음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게란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고 mg죠. 그러면 질량이 1이고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10N 맞고, 물체의 높이 h가 1.25m냐 라고 묻는다면 h는 2분의 1, 10, 그리고 0.5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제곱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4분의 5니까 1.25 해서 낙하 거리는 1.25가 맞습니다. 70번까지